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 사진가 시선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얘기했던 포토살롱 첫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찍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찍었고요.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저도 난감해요. 네, 사진을 좋아합니다. 네,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제 사진에 낙관이라고 하죠. 워터마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감성으로 셔터를 누른다. 네, 그게 제 사진의 낙관에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대롱타이거 해서 이렇게 호랑이 그림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그런 낙관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그냥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 시간은 진행해 볼까요? 네, 그게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DSLR이 있고 미러리스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화질이 더 좋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3초간 고민해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대답해 주세요. 미러리스요? DSLR이요? 이런 간단한 주제부터가 여러분들과 제가 포토살롱에서 다루고 싶었던 그런 주제고, 또 사진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도 다루고 또 사진을 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해요. 네.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넌센스예요. 사실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인데요. 네. DSLR하고 미러리스는 사실 센서가 같다면 동일한 품질이에요. 네, DSLR과 미러리스는 전자식 뷰파인더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광학식 뷰파인더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카메라 바디 안에 미러가 들어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지 퀄리티, 품질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센서를 사용한다면 동일한 품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요새 미러리스가 점점 떠오르게 되고 DSLR이 점점 죽어가느냐? 미러리스는 바디 태생적으로 바디 안에 미러가 없어요. 그런데 DSLR 같은 경우는 1안 반사식 카메라이기 때문에 바디 안에 미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러를 통해서 반사를 시켜서 결국 광학식 뷰파인더, 그 파인더 있죠? 카메라에 이렇게 보면 이 뷰파인더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가 더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기본 크기는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무게가 차이 날 뿐이죠. 왜냐하면 센서의 크기가 있기 때문이죠. 센서의 크기에 따라서 카메라는 크롭 바디, 풀프레임, 또 1인치, 또 마포 바디, 마이크로 포서드 바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고프로, 오즈모 포켓 이런 액션캠들도 물론 카메라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이런 카메라들은 좀 더 작은 센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아서요. 네, 카메라는 판형이 깡패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센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사진, 또 영상 이런 거는 전부 빛으로 그리는 예술이에요. 빛으로 기록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촬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셔야, 또 유튜브를 혹시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뭐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기술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다음 2화, 3화 또 이런 시간에 더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대롱타이거가 왜 사진을 찍게 되었을까? 또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다 보니까 눈에 관련한 그런 주제가 있는 사진 또 여러분들하고 보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3년 전 여름에 이 카메라를 구입했어요. 제가 처음 산 카메라예요. 소니 알파 6000 미러리스 카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 샀던 그 스트랩과 또 케이스예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를 하도 많이 잡아서 이렇게 가죽이 좀 바랬죠. 빛이 많이 바랬어요. 빛이 바랬고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한 30만 장 이상을 찍었을 거고, 그리고 또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아서 하루에 1000장 이상 찍은 날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월에 뭐 10,000컷은 기본으로 찍었고요. 뭐 월에 한 2만 컷, 3만 컷도 찍었습니다. 거의 카메라 사시면 10,000컷도 못 찍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서 진짜 한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10,000컷 정도도 찍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찍고 다시 조금 옆쪽으로 가서 찍어보고 구도를 변경해서 다시 찍어보고 계속 찍어보면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빛의 방향에 따라서 사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고 또 어떤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일까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제게는 정말 소중했고 되게 행복했던, 너무나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봤던 책은 이 책이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샀던 책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이 책이 좋아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책 좋은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책은 그냥 기술서거든요.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 그런 스킬에 관련한 기술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진을 찍고 또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조리개, 노출, 셔터 스피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이런 기술서 같은 사진책은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감정의 폭을 넓힐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프레임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내 프레임 안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의 요소가 들어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감정으로 찍을 것인가, 이런 멘탈적인 부분을 집중하지 이렇게 스킬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책들은 정말 초보 사진 시작하시는 분들, 취미 사진이 아니면 이런 책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찍으면서 되게 행복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제가 처음 갔던 그 사진 전시회에서 구매한 도록이에요. 그리고 이분 전시회를 가서 제가 또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고 김영갑 사진가님의 오름에서 불어오는 영혼의 바람이라는 그런 도록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 오름 사진을 돌아가실 때까지 촬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카메라가 본인이 원하는 화각을 담을 수가 없어서 카메라를 개조해서 또 찍으셨대요. 네. 근데 가서 제가 처음 사진전을 가서 이런 열정, 이런 사진가의 열정을 직접 제가 큰 사진으로 접하게 되었을 때 저도 제 마음에 정말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열정으로 더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이 너무 좋았고요. 전 좀 느린데 천천히 사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딱 한 컷, 한 장면을 담기 위해서 집중해서 천천히 한 컷을 담는 그 액션이, 저는 슈팅하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정말 제가 사진에 빠져들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은 제가 정말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영상의 뭐 구도라던가 아니면 촬영법, 뭐 이렇게 패닝이라던가 뭐 하는 그런 방법은 모르지만 카메라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어떻게 하면 잘 담을 수 있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에 관해서도 제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제 제 두 번째 주제, 오늘의 주제 눈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고 이제 곧 성탄절이기도 하고, 저는 사진을 찍을 때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을 결코 따라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사진가는 노력도 물론 있어야지만 재능이 거의 반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사진가의 그 천부적인 필링은 배운다고 해서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토살롱 시간에는 좀 더 감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진을 담을 때 마음, 사진을 담을 때 또 어떤 느낌으로 담는지, 오늘은 그래서 제가 겨울의 주제로 눈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는 그 눈이 올 때의 그 뭐라고 할까요? 좀 그런 아련함을 담아보고 싶어요. 또 눈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릴 때 소복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을 멋지게 담는 거,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도 있지만 또 바닥에 쌓여있는 눈도 있죠. 그리고 눈이 올 때 어떤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눈을 바라보는 그런 컨셉의 사진을 저는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획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획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어떤 사진을 찍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제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자이언티의 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문이 있고 이렇게 옆에 난간이, 창문 난간, 조그만 난간이 있고, 여기에 전 정말 그림 못 그려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단지 제 머릿속에 있는 기획을 옮기는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여자분이 계시고, 난간 이런 데 걸터 앉아 있다고 설정을 더 잡으면 좋겠죠. 이렇게 계시고, 또 그 뒤에 남자분이 서 계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뒤에서 안아주고 있고, 여기에 차 한 잔이 있고요. 거기서 연기가 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늘에는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런 컨셉의 사진을 저는 찍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사진 노트라고 해요. 이렇게 노트를 작성해서 자기가 찍고 싶은 그런 사진을 이렇게 음악이나 아니면 또 영상을 보면서 오마주처럼 지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마음속에서 이미지로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그런 장면을 봤을 때의 셔터를 눌러서 그 사진을 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연출을 해서 그런 사진을 담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연출을 해서 담는 사진보다는 실제로 그런 광경을 오마주처럼 딱 마주쳤을 때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카메라에든 좋아요. 스마트폰이어도 좋고 아니면 뭐 작은 카메라에도 좋고, 그래서 그 장면을 담았을 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장면을 만날 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3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못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마주쳤을 때 딱 셔터를 눌러서 그 사진을 담았을 때 그 희열, 또 거기서 오는 정말 그 큰 만족과 기쁨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 포토살롱을 하게 된 계기예요. 네. 사진이 좋아서 사진을 찍게 되었고, 카메라로 셔터를 누를 때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정말 한 2, 3년은 그런 광경을 찾아서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뭐 멀리 간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자기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아니면 심지어는 가정에서 그런 장면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셔터를 눌렀고요. 네. 그러면서 사진들을 담았고, 또 그것들은 지금 제게 가장 보석과도 같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네. 이런 주제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포토살롱이에요. 그래서 이 눈, 겨울이고 심심치 않게 요새 눈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감성을 담아서 눈과 함께 마주치는, 눈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순간을 담을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부족한 대롱타육의 포토살롱 첫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음에는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도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롱타육의 시선의 포토살롱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